중소형 빌딩들은 왜 지하 3층 이상인 건물이 많이 없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논현동 신축 현장과 함께 말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가 건물에 가게 혹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을 방문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에서 지하 3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못 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울시를 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는 싱크홀 현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분별한 굴착 공사가 원인으로 꼽혔고, 그에 따른 방안으로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을 만든 것입니다. 안전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건물을 짓는 입장인 건축주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받으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롭게 생긴 규제에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인력으로 처리 과정이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서류를 제출해도 대부분 보완 처분을 당해 재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착공을 할 수 없어 분양은 물론 금융권 잔금 대출도 힘들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래전 기사지만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공사 기간은 1년을 조금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평가에만 수개월을 소비한다면 그 리스크를 감수할 건축주는 거의 없겠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대부분의 중소형 빌딩들은 지하 10m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 3층을 보기 힘든 것이죠. 이번 논현동 현장도 같은 이유로 지하 2층 규모의 건물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CIP 파일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현장은 얼마나 진전이 있었을까요? 우선 CIP 작업 후 본격적인 굴착을 시작하여 내부 토사를 배출시키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CIP 벽체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토사를 드러내게 되면 주변의 토합에 의해 벽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미리 설계된 도면을 바탕으로 현장에 가시설 설치 작업을 진행했으며, 안전점검을 통해 기타 위험 요소를 평가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시설 설치와 굴착 공사를 계속해 목표 지층에 도달하면 땅을 고르게 다져 집안의 강도를 확보한 후 버린 타설을 진행해 기초 바닥면을 만들어주고, 양생이 끝나면 단열과 방습을 위한 단열재가 바닥면과 벽체에 시공됩니다. 이 시점부터 건물을 올리는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지하 기계실, 정화조, 승강기 피트 등 공간 배치와 전기시설, 오수관, 방수턱을 설치, 실질적인 바닥면이 될 슬라브와 기둥, 벽체 철근을 배근해줍니다. 토합을 견뎌야 하는 지하 벽체와 기둥 부분은 두꺼운 철근으로 촘촘하게, 슬라브와 기타 시설도 각 파트에 맞는 철근을 적재적소하게 사용해 배근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난 양의 철근이 들어간다는 게 실감나시죠? 철근 배근이 끝나면 거푸집을 설치해 형태를 만들어주고, 이후 본타설을 진행하면 드디어 지하 2층의 바닥면을 완성합니다. 지난 2달간 진행된 공사는 여기까지인데요. 지하 공사 내용 그리고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은 토목공사 비용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